박영수 할아버지의 65세, 새로운 시작. 일장. 생일날의 깨달음. 영수야, 생일 축하해. 아내 순자가 미역국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오늘은 박영수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정년퇴직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40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난 후 영수는 매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제 진짜 노인이네. 지하철도 공짜고. 영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미역국 한 술을 떴다. 그런데 순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당신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어제도 가스불 켜놓은 거 잊어버렸잖아. 그게 한두 번이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아니야, 다르다니까. 어제는 내가 누군지도 순간 헷갈려 하더라고. 병원 한번 가보자. 영수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최근 들어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아까 한 말을 또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다. 며칠 후 아들 민준이 찾아왔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러 같이 갑시다. 65세 넘으면 치매 검사도 받을 수 있대요. 치매라니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예방 차원이에요. 요즘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영수는 마지못해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도인 지장의 단계로 보입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 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매로 간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충분히 늦출 수 있어요. 약보다 중요한 게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사회적 교류입니다. 2장. 소파에서 일어나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며칠간 멍하니 지냈다. 치매. 그 단어만으로도 두려웠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모습,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영수 옆에 앉았다. 당신, 우리 같이 운동 시작하자. 나도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 갔더니 근육이 너무 없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근육 없으면 낙상도 잘하고 오래 못 산대. 근육?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아니래. 노인일수록 근육이 더 중요하대. 근감소증 있으면 평균 6년이나 일찍 돌아가신대. 영수는 깜짝 놀랐다. 6년이라니. 그건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영수와 순자는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30분도 채 못 걷고 숨이 찼다. 무릎도 아팠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다. 당신 오늘은 40분 걸었어. 순자가 환하게 웃었다. 영수도 모처럼 뿌듯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영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체조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함께 맨손 체조를 하고 가벼운 아령을 들고 스쿼트를 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다. 영수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같은 반 이순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영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운동하니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도요. 전에는 계단만 올라가도 숨찼는데 이제는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영수는 깨달았다. 지난 1년간 자신이 얼마나 소파에 박혀 있었는지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망치는 길이었다는 것을. 3장. 밥상 위의 약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식탁 위에 놓인 약통들을 세어봤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그리고 최근에 산 관절 건강보조제까지. 모두 8가지였다.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 순자도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 약국 가면 자꾸 이것저것 권하니까 사게 되더라. 뼈 건강, 연골 건강, 기억력. 마침 그날 민준이 전화를 했다. 아버지, 약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요새 뉴스 보니까 노인분들 약 부작용 많다던데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건데 뭐. 병원마다 다르게 처방받으면 약이 겹칠 수도 있대요. 주치의 한 분 정해서 관리받으시는 게 좋다고 하던데. 영수는 그제야 생각해보니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를 각각 다른 병원에서 다니고 있었다. 약도 제각각 받았다. 다음 주 영수는 집 근처 내과 의사를 주치의로 정하고 모든 약을 가져가 상담을 받았다. 이 약들 중 일부는 중복이에요. 그리고 이 건강기능식품들은 사실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특히 관절 건강 제품은 그냥 드셔도 연골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관절 건강은 어떻게 해요? 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우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에요. 음식으로 골고루 먹으면 비타민제도 사실 필요 없어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매달 수십만 원씩 들여 산 건강식품들이 거의 쓸모없었던 것이다. 의사는 약을 5가지로 줄여줬다. 그리고 당부했다. 노인분들은 약 부작용에 취약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약해지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약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드세요. 사장. 밥이 보약이다. 영수는 식습관도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엔 아침을 대충 거르고 점심도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다. 당신 이러면 근육 안 생겨. 단백질 먹어야지. 순자가 아침마다 계란찜과 두부, 생선을 챙겨줬다. 영수는 처음엔 귀찮았지만 점차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선생님 요즘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체조교실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밥이에요.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밥, 반찬 골고루 드셔야 해요.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해요. 영수는 이제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아침엔 계란과 두부, 점심엔 생선과 채소, 저녁엔 닭고기나 소고기를 조금씩.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 당신 얼굴에 생기가 도네. 순자의 말에 영수는 거울을 봤다. 정말 예전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다. 5장. 계단을 오르는 기쁨. 6개월이 지났다. 영수는 이제 체조교실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다. 스쿼트도 20개씩 할 수 있었고 실내 자전거도 30분씩 탔다. 어느 날 영수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처음엔 2층까지만 올라가도 숨이 찼지만 이젠 7층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계단에서 만난 젊은 여성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영수는 뿌듯했다. 복지관 수영장도 다니기 시작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좋았다. 천천히 저병으로 왕복하면 온몸의 근육이 다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영수씨 요즘 완전 운동선수 같으시네요.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농담을 했다.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처음엔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몸도 좋아지고. 6장. 잊지 않기 위한 노력. 1년이 지나고 영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치매 재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작년보다 나아졌어요. 의사의 말에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운동하신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 많이 하신 것도요. 영수는 요즘 복지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책 읽으면서 머리도 쓰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니까 좋더라고요. 순자도 함께 모임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집에 돌아와 그날 읽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당신 82년생 김지영 어땠어? 우리 딸 생각나더라. 요즘 젊은 여자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알겠어. 대화가 있는 상. 그것만으로도 영수의 머릿속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7장. 죽음에 대한 준비.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강이 있었다. 주제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였다. 이건 내가 임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을지 말지 미리 결정해두는 거예요. 강사의 설명에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물론 통증 조절 같은 기본 치료는 계속 받습니다. 다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처럼 고통스럽기만 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영수는 깊이 생각했다. 자신의 의식도 없이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하는 모습. 그건 원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순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 존엄하게 가고 싶어. 나도 그래. 자식들한테 짐대는 것도 싫고. 두 사람은 다음 주 함께 보건소를 찾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영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8장. 2년 후의 변화. 65세에 시작한 변화는 67세가 된 지금 영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침 6시 영수는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순자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고 함께 1시간 동안 아파트 단지를 걷는다. 화요일과 목요일엔 복지관 체조교실, 수요일과 금요일엔 수영장. 점심 후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손자를 봐주러 간다. 저녁엔 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TV를 본다. 약은 3가지로 더 줄었다. 건강기능식품은 하나도 먹지 않는다. 대신 식사를 충실히 한다. 할아버지 요즘 완전 젊어지신 것 같아요. 손자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다. 영수는 손자를 안아 올렸다. 예전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뜬했다. 근육이 생겨서 그래. 할아버지 팔뚝 한번 만져봐. 지훈이는 깔깔 웃으며 영수의 팔뚝을 만졌다. 9장. 이웃과 나누는 이야기. 영수는 요즘 복지관에서 새로운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봉사를 하고 있다. 저도 처음엔 소파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는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라도 좋으니까. 저는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밥을 잘 먹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근데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해요? 무릎이 아프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가 좋아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거든요. 저도 처음엔 무릎이 아팠는데 근육이 생기니까 오히려 나아졌어요. 영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다. 10장. 건강한 노년의 의미. 70세가 된 어느 봄날, 영수는 순자와 함께 벚꽃놀이를 갔다.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공원까지.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리였다. 당신 우리 참 잘 살았지? 순자가 벚꽃을 보며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65세 때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 그때 안 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아마 병원 신세 지고 있었을걸. 아니면.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렇게 걷자. 그럼 90까지는 가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벚꽃길을 걸었다. 영수는 생각했다. 65세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조기검진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충분한 식사로 영양을 채우고 불필요한 약을 줄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산이었다.